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 모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면 결정론적 세계관 얘기죠. 카오스 이론의 의미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네.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 이게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여주세요.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요거를 우리는 카오스 이론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초기 조건에 너무 민감하고 작은 차이는 드라마틱하게 커진다. 과학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지금 나오잖아. 결정론적 나오잖아. 막 이렇게 과거로부터 뭐 이렇게 나오잖아. 가장 강력한 힘. 과거에 로부터 배운 어떤 그렇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지. 과학의 가장 강력한 힘은 굉장히 과거에 쌓여있는 경험을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완성된 법칙을 현재에 적용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게 바로 과학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달을 관측합니다. 그리고 달이 그럼 한 달 뒤에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떠 있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그렇죠. 하지만 카오스의 세계에서는 먼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버렸어, 의미가.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써도 알파고 할아버지를 써도 1년 뒤의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상도 어떤 질서를 갖춘 보편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진자를 흔들어 놓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흔들었는지랑 무관하게 결국은 끌개가 존재한다. 끌개. 네.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끌개가 존재한다. 카오스 이론을 따른 운동은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우나 어떠한 지점을 벗어나지 않고 운동하는 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끌개는 어느 정도 구조와 특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카오스 이론의 의미,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금 받아들이셨어요. 네. 끌개, 비선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게 들어왔죠? 네, 맞아요. 근데 뒤에 나올 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 기대됩니다. 예.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두 가지 특징을 보여드렸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 두 번째.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질서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 패턴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패턴을 세밀하게. 지금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질서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측이 어려워. 무한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이 질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 이 전체적인 패턴을 부분의 패턴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부분이 전체 패턴을 무한하게 반복하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아주 익숙한 이론 다음 때 오시면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 우리가 결국 이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부분과 전체가 연결되고 무한하게 이어지는 어떠한 이론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바로 프랙탈이고, 이 말은 뭐냐? 즉 카오스 이론은 어찌 보면 카오스가 아닙니다. 카오스 이론은 혼돈이 아니에요. 혼돈이라고 하나 이것은 완전한 혼돈이 아니고요. 부분이 전체 구조와 일치하는 프랙탈 이론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카오스 이론이. 네, 즉 프랙탈 이론이 카오스 이론의 일종의 자식 같은 존재다. 좀 연결 잘 안 돼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너무나도 복잡해. 근데 또 한 가지 알았어. 우리는 기이한 끌개를 통해서 패턴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 파고 들어가. 근데 결국 파고 들어가도 그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파고 들어가서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되고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부분과 전체가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무한하게 연결되는 프랙탈 이론이 탄생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말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말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수학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그걸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종이랑 펜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종이랑 펜을 꺼내주시고요. 진짜? 바로 그 유명한 시어핀스키 삼각형입니다. 시어핀스키 게스킷이라고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이름이 다른 이름. 아, 시어핀스키 삼각형, 시어핀스키 게스킷. 네. 꼭 발음을 그렇게 게스킷. 게스킷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보세요. 정삼각형을 먼저 그리세요. 정삼각형을 종이에다 그리세요. 네. 그린 다음에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4등분 하세요. 정삼각형을. 그러면 정삼각형 4개가 나오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를 지웁니다. 그러면 정삼각형 3개가 남겠죠. 이거에 대해서 또 1단계 행했던 각 변의 중점을 이으세요.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또 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면 가운데 삼각형을 지우세요. 또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또 하세요. 하고 또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프랙탈. 프랙탈. 네, 결국 굉장히 복잡하고 무한한 패턴이지만 예.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프랙탈입니다. 코어 곡선, 뭐 눈꽃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단 삼각형을 그립니다. 각 변을 3등분합니다. 그 다음에 한 변을 뾰족하게 이렇게 삼각형만큼 튀어나오게 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가겠죠. 별 모양. 네. 그쵸?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6개가 끝에 있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3등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의 홈을 만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림처럼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또 3등분을 합니다. 네. 이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측 하단처럼 눈꽃송이 모양이 눈꽃송이. 예. 실제 눈꽃송이 모양 프랙탈입니다. 예. 또 이쯤에서 자연이 또 신비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저 모양이 됐을까? 자연이 신비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프랙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왠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은 카오스 이론을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프랙탈이 나왔어. 바로 프랙탈 이론입니다. 1975년 프랑스 출신의 미국 수학자 브루누아 망델브로가 제시한 이론 프랙탈이라는 단어. 갑자기 예. 망델브로. 예. 끌개를 피하지 못한 그렇죠. 망델브로. 망델브로예요, 이분이. 예. 근데 아무튼 이분이 라틴어로 부서진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프란게리의 형용사형인 프락투스가 어원입니다. 이거를 프랙탈이라고 망델브로가 처음으로 써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영어인데 불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명사인데 형용사기도 해요. 그게 바로 프랙탈입니다. 이 망델브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아무리 봐도 네. 규칙적 혹은 불규칙적인 이 자연현상, 이 세상을 표현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은 거야. 예. 심각할 정도로 한계가 많아요.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뭐 원입니까? 이 세상이 삼각형입니까? 양림 삼각뿔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세상을 모델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연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프랙탈을 써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 지금 문제 깔리시는 분들인데 저게 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제일 예쁜 거 갖고 왔는데 불편한데요? 예, 그냥 기존의 기하학이다. 자랑 뭐 컴파스로 그리는 거다. 그러면 돼요. 단순하고 매끈한 인공적인 기하학이다. 이게 기존의 기하학입니다. 예. 그런데 프랙탈이라는 새로운 이론은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해석한다. 즉 인공적인 기하학, 수학자가 단순화시킨 기하학,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기하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자연 그대로의 기하학이다. 이게 바로 프랙탈입니다. 고전의 기하학은 점선, 삼각형, 평면, 원, 구, 뭐 이런 거, 원뿔, 이런 도형이나 입체를 써요.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막 구름이 이렇게 막 구로 떠다닙니까? 아니죠. 아니야. 구 모양 구로는 뭐 없어. 산이 원뿔 모양이 우리 그림 그릴 때 산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예.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 그렇게. 이 말은 뭐냐? 자연은 패턴이 불규칙적이다. 실전이야. 그리고 정말 고도로 복잡하다.
고도로 복잡하다. 그리고 그 복잡한 정도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이 말은 뭐냐? 기존의 기하학 노답. 노답. 기존의 기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자기 유사성. 자기 유사성. 유사성. 지금 이제 현실과 프랙탈 이론, 카오스 이론을 통해 나온 프랙탈 이론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협곡인가요? 협곡!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장 주시면요. 이겁니다. 오. 이 말은 뭐냐? 이게 이거 수석. 산수경석, 수석입니다. 네. 이 말은 뭐냐? 바위가 산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나는 이게 산인 줄 알았는데 바위를 잘라서 예쁜 바위를 집에 갖다 놨더니 이것은 마치 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유사성입니다. 전체가 부분과 똑같아. 똑같아. 이걸 알아낸 거야 우리 망델브로가. 망델. 브로. 소나무. 소나무. 저거 소나무 아니야. 분재야. 예, 조그만한 즉 소나무 가지입니다. 가지죠. 소나무 가지는 소나무랑 똑같아. 즉 자기 유사성. 거대한 나무는 조그마한 가지랑 똑같아. 이쯤에서 저는 한마디 하고 싶네요. 예. 망델 브로. 산은 바위고요. 네. 나무는 가지예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의 날씨 패턴은 결국 긴 기간의 날씨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말은 뭐냐? 전체는 부분은 전체. 이것은 모두 다 자기 유사성 똑같다. 그렇죠. 오늘과 오늘과 내일의 온도는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길게 보았을 때 겨울과 여름의 온도도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자기 유사성.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 있어요. 근데 카오스 이론으로 통해서 만들어낸 자기 유사성 부분과 전체가 계속 반복되는 프랙탈 이론이 마침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뭐냐? 고전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닮음,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프랙탈 이론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자기 닮음 구조를 갖고 있고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자연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망델브로가 네. 이때 이 프랙탈 이론을 통해서 자연의 자기 닮음 구조, 자기 유사성을 보고 카오스 이론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자연도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고 프랙탈 이론도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쓰레기인 줄 알았던 카오스 이론의 미래가 바로 프랙탈 이론에 있구나. 이걸 알아내요. 즉 카오스 이론은 프랙탈 이론이 카오스 이론의 미래다. 여기에다 올인 가자. 끌개를 확대해 봅니다. 끌개를 확대해 보면 기하학적 구조가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 개 끌개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확대를 하면 프랙탈 구조야. 즉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는 기하학적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랙탈은 자연계의 구조적인 불규칙성을 기술하고 있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하학으로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자연계는 너무 불규칙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게 너무 분석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프랙탈 이론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새로운 기하학으로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는 카오스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반복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무한하게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또 무한합니다. 그리고 기울기나 미분값을 갖지 않아요. 네, 이게 프랙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원 자체가 정수 차원이 아닙니다.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소수 차원이에요. 1.2차원 막 이런 거지. 이게 바로 이 프랙탈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지금 뭐 다양한 예시를 말씀 주시고 그렇죠. 있어요. 앵무족의 껍데기, 예. 뭐 브로콜리, 뭐 재밌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우. 이런 겁니다. 아우. 네. 두 번째 프랙탈 구조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거야. 아. 제가 느낌을 좀 보여드려 갖고 온 겁니다. 느낌. 예. 네. 세 번째 프랙탈 구조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프랙탈 이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고 왜 카오스 이론의 미래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프랙탈 이론 그리고 카오스 이론 요 차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오스 이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래프로 그리면 프랙탈이 나타나요. 그리고 카오스 이론은 결정론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결정론을 따라가나 단순하지 않고 매우 불균식하고 불안정하며 복잡합니다. 그런 결정론을 따라가는 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카오스 이론이랑 프랙탈 이론은 똑같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닌가요? 되게 재밌는 거는 굉장히 많은 프랙탈들이 카오스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까 했던 거 시어핀스키 가스킷,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 시어핀스키 가스킷이랑 그분의 이름만. 코흐 곡선 얘네들 카오스적입니까? 그 사람 이름밖에 기억이 안 기억이 나. 안 나요. 딱 봐도 눈꽃송이 삼각형 정돈돼 있죠. 예, 그쵸. 혼돈과는 거리가 멀어요. 맞아요. 얘네는 그리고 카오스를 따라가잖아. 약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쵸? 자기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많은 프랙탈들이 카오스 이론을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오스 이론과 프랙탈은 자주 굉장히 여러 번 함께 언급이 됩니다. 예. 여기에 카오스 이론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뭐냐? 현재 카오스 이론과 프랙탈 이론 둘 다 자연현상을 모델링할 때 필요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초반에 설명드렸던 코스모스, 카오스의 반대말이라고 말씀드렸던 코스모스라는 건데 이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첫 장면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포스터로, 장면이죠. 엄청 유명한 그림이죠. 네, 잘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뒤에 있는 그림이. 눈. 제가 로고를 지워봤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눈처럼 보여요. 예, 이게 허블 망원경이 찍은 헬릭스 성운이랑 눈을 합성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눈동자 그렇구나. 처럼. 실제로 헬릭스 성운 다음 장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다르네. 실제로 좀 다르지만 굳이 눈을 합성해 놓은 이유는 아마 우리 자신도 우리의 눈동자가 우주의 자기 닮은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이었던 겁니다. 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우리 세계를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세상을. 근데 여기서 이 코스모스 제작진은 눈을 닮은 우주의 천체를 통해서 일종의 프랙탈 구조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자기 유사성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가?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고 이게 복잡한데 카오스 이론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 의미는 뭐고 그래서 프랙탈 이론이 왜 나왔고 다양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근데 뭐냐? 인간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예측해낸 존재다. 그걸 알아낸 예측한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낸 위대한 존재가 바로 유일한. 예. 우리가 아는 한. 즉 우리는 위대하다. 인간 짱. 카오스 이론이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